자, 전국에 계시는 우리 M2앱 생방송 안방가족 여러분, 계속해서 뜨거운 감동의 수업을 함께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뭐 좀 몇 분 쉬었죠? 밥도 그 사이에 먹었고, 차도 한 잔 마시고, 자, 여유롭습니다. 그죠? 자, 화이팅 한번 하고, 기저귀 한번 쫙 펴고, 이제 메모리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죠? 앞부분에서 우리 메모리의 큰 원리를 공부했죠, 그죠? 그래서 메모리는 뭐다? 액세스 속도, 리드-라이트 속도와 커패시티, 용량. 그러니까 뭐요? 메모리가 빠르면 빠를수록, 리드-라이트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어쩔 수 없이 용량은 적고요. 액세스 속도가 늦는 반면에 용량이 큰 거. 액세스 속도가 늦고 용량이 큰 것들은 주로 보조 기억 장치 쪽으로 쓰이고, 빠르고 용량이 좀 적은 거는 주기억 장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메모리 두 번째 이야기는 주로 기타, 특수 메모리 쪽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간 정리 환상적으로 되었지? 좋습니다. 그죠? 메모리 두 번째 이야기 들어가자. 좋습니다. 예. 자, 메모리. 자, 이제 우리가 주기억 장치, 보조 기억 장치 정리됐고요. 자, 이 캐시 메모리, 그 다음에 버추얼 메모리는 출제가 조금 많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자, 완벽 속성 과정. 자, 이 캐시 메모리는 앞부분에서도 앞 시간에도 아까 조금 전에 언급이 됐죠. 그죠? 자, 정리는 뭐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메인 메모리, 주기억 장치와 프로세서, CPU 사이에서 존재하는 고속의 SRAM으로 만들어진 고속 메모리로서 이 메모리와 CPU의 속도 차를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메모리다. 이 말이죠. 그죠? 맞나? 그래서 이제 이 캐시 메모리 이런 거예요. 캐시 메모리는 인터페이스다. 그죠? 뭐, 여기 나오나? 자, 주기억 장치에 이제 명령어들이 쭉 들어갔습니다. 이 인스트럭션, 명령어만, N개의 명령어 이렇게 들어가겠지? 인스트럭션, N이 들어있다 합시다. 그러면 이게 캐시 메모리가 없으면은 이 CPU는 거죠. 자, 오늘날 여러분 뭐고? CPU가 메모리에 가서 내용을 가져오는 데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죠. 하나의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을 보니까 뭐다? CPU가 메모리에 가서 명령어를 가져오는 시간, 즉 명령어를 가져오제. 이 명령어를 가져와, 수행 단계, 즉, 명령어 수행 준비 단계요. 이 준비 단계와 실제 명령어를 수행하는 단계로 나누더라, 이 말이야. 근데 이 준비 단계가 거의 70에서 80%를 차지하더라. 그 준비 단계를 보면은 명령어를 가져오고, 명령어를 디코딩 해독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데까지 시간이, CPU가 메모리까지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셔셔셔 하면서 이 시간이 70에서 80%고, 가져와서 처리하는 시간은 30%밖에 안 되더라. 그렇죠? 그럼 지금부터 어쩌면은 CPU가 메모리에 가서 내용을 가져오는 시간을 줄여보자. 그 시간을 줄여주는 게 뭐다? 방법 중에 하나가 캐시 메모리입니다. 캐시가 없을 때는 여기까지 간다는 거죠. 캐시가 있으면 뭡니까? 바로 CPU는 저먼 주기억 장치까지 가지 않고 캐시에 가서 잽싸게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캐시 메모리는 뭐다? 하드웨어적 인터페이스다. 이 캐시 메모리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뭐요?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하는 것, 실제 SRAM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무슨 문제? 시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시간 문제 해결. 즉 SRAM으로 만든 고속의 메모리로서 시간 문제를 해결했다. 시간 문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컴퓨터에서는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 시간 문제와 여러분 봐봐요. 공간 문제를 해결하면은 컴퓨터의 성능이 좋아집니다. 컴퓨터의 성능이 우수해집니다. 성능이 좋아집니다. 예? 시간 문제와 공간 문제죠. 하드웨어 공부하는 사람들은 하드웨어는 가격 문제와 성능 문제죠. 우리 소프트웨어는 뭐다? 시간과 공간 문제입니다. 그죠? 될 수 있으면 빠르게 처리하도록, 고속으로. 공간은 뭡니까? 작은 공간을 크게 사용하도록. 그래서 이제 지금 배울, 캐시 메모리는요, 이 캐시 메모리는 시간 문제를 해결하는 메모리고, 뒤에 나올 버추얼 메모리, 있는데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버추얼 메모리, 요 놈은 시간 문제를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했고, 요 버추얼 메모리는 공간 문제를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한 방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두 놈을 배워보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요 두 개를 해결하면 컴퓨터의 성능이 같은 값이면 빨리 처리되고 작은 공간을 크게 사용하더라. 실은 이게 핵심이지.
자, 그래서 이제 캐시부터 해보자, 이 말이에요. 캐시는 SRAM으로 만든 고속의 메모리에서 시간 문제를 해결하면서 명령어, 즉 컴퓨터가 명령을 처리하는 명령어 처리 속도를 향상했다. 대신 공간은 주기억 장치보다 적은 공간이죠. 이건 좀 큰데 적죠, 그죠? 빠를수록 적다, 그죠? 고속이면서 공간, 용량은 좀 적다, 이 말이에요. 뭐에 비해서? 주기억 장치에 비해서는, 그죠? 그러니까 주기억 장치와 CPU 사이에 존재하는 인터페이스다, 이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인터페이스제? 캐시 메모리는 인터페이스죠. 인터페이스가 뭐고? 서로 다른 두 장비 사이에서 그 어떤 문제점을, 속도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완충해주는 중매제의 역할을 한다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CPU와 메인 메모리 사이 인터페이스 하면 답은 뭐다? 캐시 메모리 공량입니다. 되겠습니까? 예. 캐시 메모리, 이렇게 이제 정리 이제 하면 되고요. 정의다. 방금 받는 것이 캐시의 정의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캐시 메모리는 여러분들, 자, 오늘날 주기억 장치는 캐시보다 용량이 크기 때문에 모든 내가 처리한 명령을 다 올릴 수가 있죠. 근데 캐시는 이 프로그램에, 즉, 명령의 일부만 가져오죠. 예를 들면, N개의 명령을 중에서 2개를 가져온다든지 일부만 가져옵니다. 그죠? 그러나, 그 CPU가 캐시가 있으면 먼저 캐시를 액세스하죠. 캐시를 액세스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명령어가 캐시 없으면은 주기억 장치로 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런 캐시 메모리의 구현 알고리즘은 어떻게 이런 캐시 메모리를 이용해서 CPU가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느냐? 그건 뭐다? 전에 CPU의 성질 중에서 더러운 성질, 참조의 국부성의 원리 때문에 가능합니다. No quality of reference라고 이야기했죠. 참조의 국수성이 뭐고? 오케이. CPU는 항상 메모리에 가서 항상 한 개의 번지, 이게 명령어들이 번지에 들어가 있죠. 어디에서? CPU는 항상 메모리에 내가 처리할 데이터가 N개 있지만, 명령어가 N개 있지만, 항상 메모리에 가서는 전력, 글로벌,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한 번에 한 개의 번지만 볼 수 있다. 한 개의 번지만 참조할 수 있다. 그리고 국소적으로 한 개의 번지 들어있는 내용만 가져올 수 있는 게 뭐다? 참조의 국소성입니다. 알겠나? 그래서 CPU는 뭐다? 포스트맨 띵띵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늘 이야기하죠? 우편 배달보다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메모리에 가서는 내가 처리할 데이터가 10개 있어도 CPU에 10개를 보나 못 보나? 못 봅니다. 항상 가서 한 개의 주소만 볼 수 있죠. 참조를 하는데 뭐다? 글로벌이 아니고 로컬. 즉, 한 개의 번지에 들어있는 것만 가져올 수 있는 성질이 뭐다? CPU의 locality of reference입니다. 됐나? 참조의 국소성. 이 자체가 문제도 나올 때가 있죠. 그죠? 가서 한 개의 번지만 가져오기 때문에 내가 처리할 게 N개지만 요게 일부를 갖다 놓고, 그죠? 그러면 캐시에 가서도 한 개의 번지 있는 것만 가져오는 거야. 한 개의 번지 가져오고 가서 그 다음 번지 가져오고, 그죠? 없으면 여기 가서 가져오고. 이런 식이지?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CPU는 한 번에 한 개의 주소밖에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걸 참조의 국소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그죠? 그래서 참조의 국소성도 여러분 알아놓고, 이런 CPU의 더러운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캐시 메모리를 이용해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빠르게, 즉 CPU가 메모리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캐시를 만들어내는 거죠. 캐시는 뭐로 만든다? 오케이, SRAM으로 만든 고속의 메모리입니다. CPU와 메인 메모리 사이의 인터페이스입니다. 어떤 문제 해결했노? 속도 문제.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예. 자, 이 캐시에서 여러분들 문제가 나오면 뻔한 거죠. 캐시의 아까 정의. 그 다음 캐시의 이거예요. 이게, 히트 네이처, 네이처, 적중률, 또 실패율이죠. 그래서 이 적중의 정의는 뭐냐면요. CPU가 캐시에 가서 지가 원하는 명령어나 데이터가 있으면 히트, 적중되었다. 내가 원하는 게 있구나. 이게 적중이죠. 근데 CPU가 캐시에 갔는데 지가 원하는 명령어나 데이터가 없으니 미스, 실패했다 이 말이죠. 쉽죠? 캐시의 히트, 실패. 요거 아시면 되고요. 적중률은 어떻게 구하느냐? CPU가 캐시에 접근했는 총 접근 횟수분의 적중 횟수입니다. 그죠? 곱하기 100하면 100분율로 나오고, 곱하기 100하지 않으면 확률로 나오겠죠. 그죠? 예를 들면, CPU가 캐시에 10번 접근했는데, 적중이 7번 됐다. 하면 이게 적중률이 몇 프로? 70%입니다. 그죠? 곱하기 빼면 0.7이다. 이 말이는 그죠? 내가 10번 캐시에 갔는데, 원하는 명령어나 데이터가 7개 있더라. 하면 적중률 70%고, 실패율은 1- 적중률 하면은 실패율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럼 이 캐시에서 실패의 원인이 뭐냐? 미스의 원인이 뭐냐? 이 말입니다. 캐시 메모리 용량보다 처리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클 경우, 그죠?
실패하겠죠. 예를 들면 내가 처리할 명령어가 n개다. n개인데 이 캐시에 10개를 합시다. 10개. 근데 캐시에 몇 개? 3개밖에 못 넣어놨어. 이 처리할 게 더 커. 그러면 뭐다? 3개까지는 처리를 다 했는데 4개를 딱 네 번째 명령을 요구하니까 캐시에 네 번째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야? 실패했는 거죠. 이 말이죠. 예, 이 말입니다. 너무나 쉬운 문제. 즉, 캐시 메모리에 기억시켜 놓은 명령어들의 수행이 끝났을 경우, 그 첫 번째 명령어, 두 번째 명령어, 세 번째 끝났으면 없는 거지 뭐. 그죠? 이런 거고.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또 분기 명령문, 고투 문의에서 제어될 경우. 예를 들면, 명령어가 여기에 캐시에 한 개, 두 개, 세 개 들어있어. 첫 번째 명령을 가져오니까 고투 네 번째로 가라 해버리면 어떻다? 캐시에는 딴 명령어 있는데 메모리에 가서 수행을 해야 되니까 이런 고투 명령문이나 제어 명령문, 분기 명령문에 의해서 우리가 실패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나? 네, 아주 간단하게 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적중률이요. 95에서 95%가 우수라고 합니다. 우수. 참고로 놓으세요. 적중률 우수에 보면은 뭐다? 95%에서 99%가 우수다. 예? 우수하다. 이렇게 컴퓨터에서는 표현하더라. 이 말이야. 그죠? 별로 여러분들 그냥 캐시는 그냥 쭉쭉쭉 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예를 들면 캐시 메모리를 실제 컴퓨터 시스템에 장착하면은 명령어의 수행 시간이 빨라지는 건 틀림없지. 그 여러분 이거 배웠죠? 그러니까 IT는 뭐예요? 명령어 수행 시간이나 하자. 명령어 수행 시간. IT를 하자. 하면 뭐다? 이런 메모리 액세스 타임이죠. 메모리 액세스 타임 배웠죠? 액세스 타임 플러스 CPU 사이클 타임, MCT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캐시가 있으면 여러분 뭐예요? 이 메모리 액세스 타임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지. 메모리에 가서 가져오는 시간을 줄이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명령어 수행 시간이 가장 이상적인 건 뭐다? MCT. 마이크로 사이클 타임 또는 CPU 사이클 타임하고 그 유사하면 뭐다? 가장 명령어 속도가 좋은 거죠. 그런 말이지. 그래서 이해되나? 그래서 캐시 메모리 있으면서 뭘 줄일 수 있다? 메모리 액세스 타임. 즉 CPU가 메인 메모리까지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시간을 줄여준다는 거죠. 그 시간이 70%는 차지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다 배웠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캐시는 정리를 하면은 됩니다. 그죠? 캐시 메모리. 그 정리만 보통 문제가 나와요. 됐습니다. 완벽 속성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캐시 메모리는 이렇게만 정리하면 되고, 자, 버추얼 메모리 아주 중요하다. 반드시 문제 나온다고 본다. 그죠? 컴퓨터 구조에서도 문제 나오지만 다음에 바로 두 번째 과목 OS 과자 이름이 아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에서도 또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대로 한번 하고 운영체제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러 군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자, 버추얼 메모리가 뭐냐? 버추얼이 무슨 뜻이고 버추얼 하는 게 무슨 뜻이고 순자야? 중학교 2학년 국정교과서 영어교과서 72페이지 셋째 줄에 나온 단어인데 버추얼이 뭐고? 가상에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이런 뜻이죠. 버추얼. 뭐 다른 말로 우리는 이제 사이버 이런 뜻 사이비가 아니고 사이버 공간. 우리 M2M 사이버. 이게 뭐예요? M2M 사이버란 없는데 있잖아.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수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이 버추얼 같은 말로 사이버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메모리 가상 메모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상 붙으면 이거 하드웨어적인 방법이가 소프트웨어가 가상이니까 소프트웨어죠. 이미 버추얼 하는 말은 소프트웨어로 구현했는데 시간 문제가 공간 문제입니다. 그죠? 앞에서 배운 캐시는 뭐다? 하드웨어죠. SM으로 실제 만들어져가지고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한 시간 문제 해결했죠. 그죠?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역할을 한 인터페이스고요. 이 가상 메모리는 소프트웨어로 구현하죠. 왜? 가상이니까. 여러분 앞으로 컴퓨터에서 가상이나 기법이나 이런 건 전부 다 무슨 방법이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자, 내가 아주 철시간 우리 컴퓨터 구조 들어가기 전에 정보 처리 과목 소개할 때 이야기했지? 오늘 컴퓨터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몇 가지다? 두 가지다. 기계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하드웨어적인 방법인가,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인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가상 메모리는 소프트웨어적인 공간 문제입니다. 작은 메모리를 크게 사용하도록 하는, 공간을 넓게 사용하도록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억장치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기억장치의 용량을 실제보다 크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제 자료를 보조 기억장치에 두고 메인 메모리에 있는 것처럼 처리할 수 있는 메모리, 즉 용량의 확대, 주소 공간의 확대가 목적이다. 여기 나오네. 버추얼 메모리의 목적은 주소 공간의 확대가 목적, 즉 소프트웨어적인 구현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직접 한번 원리를
공부하자. 아주 재밌다. 여러분들. 자, 이런 거 있죠. 이제 보조기억장치, 하드디스크예요. 여러분들, 내가 처리할 프로그램이 3메가짜리가 있습니다. 3메가. 그 용량이, 프로그램의 용량이 3메가짜리가 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처리하고자 하는 주기억장치는 1메가입니다. 1메가. 여러분, 3메가가 1메가, 오늘날 내가 처리하고자 있는 게 3메가라면은, 이 3메가가 주기억장치에 다 노드돼야만이 CPU가 처리를 합니다. 근데 이 3메가가 여러분, 1메가 공간이 기억이 되나, 안 되나? 되나?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가나? 안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난세에서 요거 맞추면은 여러분들 보너스 나간다. 자, 전국에 있는 병태순자, 내 사랑하는 제자,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저 같은 교수님들. 교수님들은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더라니까. 자, 그러면 우리 교수님들은 코끼리를 냉장고에 어떻게 집어열까요? 문제 1초 2초. 대전의 명태 답이 뭐고? 맞았습니다. 조결을 시키면 된다. 그게 답이다. 잘했어요. 우리 병태한테 우리 PD 꼬꼬 PD 보너스 줘라. 보너스 뭐 줄래? 보너스. 보너스 병태 맞췄다. 조결시키면 된대. 또 있는데 통과. 그다음. 자, 여러분들 실제로 이 3메가짜리를 1메가 공간에 저장을 못 시킵니다. 그런데요, 컴퓨터에서는 가능합니다. 뭘? 지금부터 배울 버추얼 메모리 기법으로요. 알겠습니까? 버추얼 메모리가 뭔가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재밌다. 공부는 이래 해야 돼. 한번 보라고. 자, 그러면은, 내가 처리할 이 주기억 장치에는 번지가 다 부여되겠죠. 만약에 이게 1메가짜리 실제 주기억 공간입니다. 실제 0에서 100번지, 이 번지다. 이렇게 0에서 100번지 어드레스예요. 여기 어드레스 주소. 예. 0에서 100번지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죠? 0에서 100번지, 이렇게 쫙, 이렇게 번지가 부여되어 있다 합시다. 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명령어들의 집합이죠. 명령어마다 번지를 부여할 수 있죠. 그죠? 이 프로그램은 3메가이기 때문에 번지를 부여해보니까 0에서 300번지가 300개의 명령어가 있어. 즉, 300번지를 붙었습니다. 이 300번지를 100번지에 못 집어였죠. 그래서 그러면은 버추얼 메모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원래는 OS가 해준다. 잘 들어라. 이 3메가짜리를 1메가로 나눌 수 있죠. 1메가로. 그러나 이 큰 3메가짜리를 1메가로 분할한 걸 우리는 페이지라 합니다. 페이지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첫 번째 페이지,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셋. 현재 1메가씩 3개의 페이지로 나눴습니다. 그죠? 요 놈을 일정하게 분할하는 걸, 이 큰 프로그램을 일정하게 분할하는 걸, 일정 분할, 1메가씩 딱딱딱 나누는 걸 우리는 페이지라 합니다. 페이지. 근데 이걸 나눌 때요, 불일정하게 분할할 수도 있죠. 불일정 분할할 수 있지. 즉, 예를 들면 이놈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저걸 0.5메가, 예를 들면 0.3메가, 0.7메가, 또 0.5메가, 1메가, 이래 나눌 수도 있지. 근데 불일정하게 분해하는 거, 이걸 세그먼트라는 거예요. 세그먼트 1, 세그먼트 2, 세그먼트 3, 세그먼트 4, 세그먼트 5, 오케이? 3메가짜리를 일정하게 나누면 페이지를 하고, 불일정하게 분할하는 걸 뭐란다? 지울게. 뭐란다? 세그먼트라는 거예요. 세그먼트. 이거 알아놓으세요. 세그먼트. 페이지든 세그먼트든 이걸 분할할 수 있죠. 자, 그럼 페이지로 분할했다고 하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페이지, 즉, 이 프로그램에 부여되는 번지, 명령어에 부여된 이 번지를 우리 무슨 번지를 하나, 여러분? 이런 번지를, 이 번지를, 명령어의 번지, 이걸 우리는 논리적 주소라죠. 논리적 주소. 이 논리적 주소, 다른 말로 가주소죠. 가짜 주소. 이 논리적 주소에서 만들어지는 공간, 이론적인, 논리적인 공간을 우리는 주소 공간입니다. 주소 공간. 오케이? 실제 메모리에 부여되는 이 번지를 우리는 무슨 번지? 오케이? 물리적 주소라죠. 실제 기억 공간, 즉 물리적 주소, 이건 실주소라 합니다. 리얼 어드레스. 이 물리적 주소, 실주소에서 만들어진 공간, 무슨 공간? 기억 공간이죠. 이해되나? 자, 오늘날 이 프로그램이 주기억 장치에 노드되려고 하면 이 주소 공간과 기억 공간이 일치돼야 됩니다. 일치. 똑같아야 돼요. 에? 그럼 이 일치시키는 게 뭐야? 우리 매핑이라 하죠. 매핑. 에? 사상함수. 매핑. 이 주소 조정이죠. 매핑 한마디로. 주소 조정. 그죠? 이런 게 다 문제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나? 그러면 첫 번째 페이지는 올려오는데 문제가 없죠. 왜? 첫 번째 페이지는 0에서 100번지니까 요 실제 공간 여기서 첫 번째 페이지는 처음 올라옵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오케이? 첫 번째 페이지 올라와요. 자, 여기서 문제가 많이 나온다, 여러분들. 논리적 주소, 매핑. 배웠죠? 그럼 이제 이게 CPU가 여기 있다 하자. 아이고, 이 매핑에도 여기 있네. 예.
CPU가. 그럼 첫 번째 페이지 올라오면 이제 CPU는 갑니다. 내가 처리할 명령어가 메모리 있기 때문에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셔셔셔 갑니다. 쭉 가요. 그래서 첫 번째 명령어가 오고 두 번째, 세 번째 쫙 100번째까지 수행합니다. 순차적으로 아싸리야 날라 쫙 합니다. 그 100번째까지는 잘 했습니다. 그럼 이제 100번을 수행하면 CPU는 그 다음 번지는 뭘 원하겠노? 101번지를 원하겠지? 101번지?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빨리 잽싸게 이 첫 번째 페이지는 갖다 놓고 두 번째 페이지를 가져와야 됩니다. 이렇게 페이지를 바꾸는 걸 뭐라 한다? 오케이, 페이징이라 합니다. 페이지 교환을 페이징이라 한다니까? 세그먼트를 교환하는 걸 우리는 스테이징이라 합니다. 알겠나?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는 CPU가 다 처리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페이지를 가져오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 페이지는 주소가 뭐야? 100에서 200번지야. 이 주소 공간하고 이 논리적 주소와 물리적 주소가 틀려요. 100에서 200번지인데 이놈은 0에서 100번지야. 그러면 이걸 뭐 해야 되나? 이게 0을 101로 이렇게 100을 200으로 이렇게 주소를 조정해야 되겠죠. 주소 조정. 이걸 뭐예요? 이 주소를 새로 0에서 100이 부여되어 있던 걸 뭐다? 101에서 200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메모리에 주소를 새로 부여하는 건 뭐다? 메모리 리로케이션 이야기했잖아요. 메모리 뭐? 재배치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 자, 버추얼 메모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재배치 현상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메모리 재배치 뜻은 뭐다? 메모리 재배치 정의 시험에 나와요. 메모리 재배치는 바로 여기서 시부린 거 뭐고 암기할 게 뭐 있노? 실제 메모리에 새로운 주소를 부여, 즉 주소 부여입니다. 주소 부여. 새로운 주소 부여. 주소 조정이죠. 0에서 100을 101에서 200으로 바꾸는 가능하죠. 여러분 어제 여관에 갔어. 누구하고 여관 갔는데 어제 가니까 101호야. 근데 일주일 뒤에 딴 사람하고 가니까 1001호야. 상관이 없나? 없지 뭐. 101호든 1001호든. 알겠나? 이상한 이야기가 뭐. 지금 미성년자 없지? 통과. 예. 그러니까 재배치가 일어나요. 그럼 재배치가 일어나면 됐죠. 왜? 이 주소하고 이 주소 같으니까. 그러면은 두 번째 페이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페이지 올라오면 CPU는 뭡니까? 아까 100번지까지 수행했지? CPU는 번지만 인식하죠. 101번지를 수행해요. 101번지를 CPU는. 실제는 뭐다? 아까 0번지에 들어있는 걸 수행을 하는데 CPU는 몰라요. CPU는요, 100번지 밑에 101번지부터 있는데 101번지부터 200번지에 메모리가 있는 줄 압니다. CPU가 몰라요. 이렇게 실제는 일매가 100번지밖에 없는데 CPU는 100번지당 101번지를 수행하죠. 실제는 아까 0번지를 OS가 재배치해서 101번지를 바꿨나? CPU는 모른다니까? 아까 0번지 공간을 수행하면서, 그러니까 아까 0번지가 요 101번지의 내용이 들어오자. 이걸 수행하는데 쟤는 뭐 느껴? 100번지 밑에 101번지부터 200번지가 있는 것처럼 느껴요.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느낀다니까? 없는데, 이건 없어. 없는데 CPU는 뭐다? 없는데 있는 것처럼 101번지 수행하는데 관계가 없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무슨 메모리? 버추얼 메모리입니다. 알겠나? 실제는 뭐고? 꺼벙아, 이거 아까 0번지를 101번지를 바꿔놔 속는 거예요, CPU가. 그래서 이걸 수행하면서도 이걸 수행하는 것처럼 전혀 일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CPU가 이제 101에서 200번지 다 했어. 다음은 이제 뭡니까? 또 잽싸기 두 번째 페이지 갖다 놓고 요걸 다시 201에서 300에 메모리 재배치하고 세 번째 페이지 가져오지. 그죠? 세 번째 가져오면 또 이건 200에서 300이죠. 근데 아까 역시 101을 201번지를 요거 또 사용해요. 근데 실제 CPU는 또 뭐야? 이게 201에서 300번이 있는 것처럼 또 수행합니다. 실제 있는 건 1메가밖에 없는데 CPU는요 상관없어. 100번째 수행하고 101 수행하고 이 공간이 있는 것처럼 2메가가 더 있는 것처럼. 알겠나? 이렇게 CPU를 속이는 겁니다.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즉 CPU가 명령을 0번째부터 300번째까지 수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어떤 원리로? 매핑 원리와 메모리 재배치 원리로요. 됐나? 이렇게 CPU를 속여버립니다. CPU는 몰라요. 지금 꺼벙하게 속는 거야. 바보야 이거는. 1메가밖에 없는 놈은 아싸 박수해. 101번지 번지만 보니까 알겠나? CPU의 번지 로컬 레퍼런스의 원리죠. 그죠? 이게 되나? 자, 여러분 방금 이래 이야기했는데 문제꾸디다. 문제꾸디. 왜 쉽노? 문제 재배치란 무엇인가? 매핑이 뭔 거고, 페이지가 뭐고, 세그먼트가 뭐고, 페이징이 뭐고, 스테이징이 뭐 이지랄 합니다 이거. 이런 걸 따로따로 물어. 이제 됐나? 이렇게만 정리해버리면 되거든요. 자, 봤나? 어떻게, 자, 하나의 작은 공간을 가지고 저 큰 3메가짜리 프로그램을 수행하는지를요. 됐습니까? 멋지다. 여러분, 이거요, 버추얼 메모리, 여러분,
뭐 대학에서 딴 교수님들이나 딴 데 강의 한번 들어봐라. 거의 치 아프다. 책에 보면요. 한 30페이지다. 이 설명하는데. 문디같이 꽁야! 어? 도가 통할 수 없으면 이런 강의 뭐하지? 재밌지? 우리는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였습니다. 뭐 버철 메모리 기법으로 요거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였습니다. 자, 여러분이 간단하게 이야기했는 것 같지만 이 안에서 많은 문제가 파생된다는 거. 됐나? 매핑. 됐죠? 이제 머릿속에 쫙쫙 들어오죠? 메모리 리로케이션 쫙쫙 들어오죠? 페이징, 스테이징, 페이지, 스테이징. 됐나요? 되십니까? 버철 메모리 중요합니다. 소프트웨어로 작은 공간을 크게, 두소 공간을 확대했죠. 뭐로? 소프트웨어로 구현하죠. 소프트웨어로. 이게 실은 누가 구현하느냐? OS가 그렇게 해줍니다. OS가 그렇게 해줍니다. 에? 이 작은 컴퓨터 구조를 크게 사용해줍니다. 그래서 고마운 OS. 곧 이제 다음 시간 우리가 하겠죠. 뭘? 운영체제. 진짜 재밌죠. 자, 그럼 다음 넘어가 봅니다. 자, 우리가 버철 메모리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잖아.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여기 나왔네. 메인 메모리 용량을 맞게 일정하게 페이지고 불일정하게 나누는 거 뭐야? 세그먼트 됐고, 페이지를 교환하는 걸 페이징이고 세그먼트를 교환하는 것이 됐죠. 더 이상 할 거 없고. 자, 여러분 한번 봐요. 페이지 폴트가 뭐냐 이 말이야. 페이지 폴트. 페이지 폴트는 뭐냐면, 자, 오늘날 자 이거 봐봐요. 자, 이거 봅시다. 돼 있네. 자, 오늘날 주기억 장치에 이제 1번 페이지, 2번 페이지, 3번 페이지, 4번 페이지 올라가 있다 합시다. 페이지를 하자. 1번 페이지.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드디스크에 보조 기억 장치에 그죠? 여기에 뭐 페이지가 1, 2, 3, 4, 5, 6, 6개의 페이지가 있는데 주기억 장치 용량이 6개의 페이지를 다 몸가다 들어가지고 이제 4개의 페이지를 올려놨다고 해요. 그러니까 페이지 폴트는 뭐냐면요. CPU가 요구하는 페이지가 메모리에 없는 현상입니다. CPU는 현재 나는 5번 페이지를 원해. 근데 메모리에 딱 가보니까 5번 페이지가 없어. 이런 무슨 현상이 일어났다? 페이지 부재 현상. 페이지 부재 현상이 없다. 부재 현상이 없는 현상이죠. 뭔 말인지 알겠나? CPU G가 요구하는 페이지가 메모리에 없는 현상이 뭐다? 페이지 폴트입니다. 됐습니까? 에? 그럼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면 뭐야, 여러분? 따라서 일어나는 게 뭐고? 내가 원하는 거는 1번, 2번, 3번, 4번이 아니고 뭐 보조 기억 장치에 들어있는 몇 번 페이지고? CPU는 5번 페이지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번, 2번, 3번, 4번 중에 누군가하고 바꿔야 되겠죠? 교환해야 될 거 아니야. CPU가 원하는 건 5번 페이지인데 뭐. 이렇게 현재 주기억 장치에 들어있는 페이지와 CPU 요구하는 페이지를 바꾸는 걸 뭘 한다? 페이징이랍니다. 페이징. 또는 세그먼트를 바꾸는 걸 스테이징이라 하죠. 자, 그러면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다? 페이징이 일어나야 돼. 페이지 교환이 일어나야 돼. 알겠나? 페이지 교환이 일어나. 자, 페이지 폴트가 뭔 말인지 알겠죠? CPU가 요구하는 페이지가 메모리에 없는 현상입니다. 시험이 많이 나온다. 그러나 됐죠? 너무나 쉽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페이지 릴리즈는 뭐냐 또는 워킹 셋은 뭐냐 쉽게 공부하자. 현재 CPU에 4개의 페이지가 올라왔어. 현재 CPU에 메모리에 올라와 있지. 메모리에 페이지가 올라와 있다는 건 이 페이지들은 뭐다? CPU에 뭐 처리 대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현재 메모리에 올라왔는 이 페이지들의 집합을 뭐다? 워킹 셋이랍니다. 워킹 셋. 작업 집합들. 워킹 셋. 그러니까 현재 올라온 페이지는 작업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CPU의 작업 대상이 되는, 즉 주기억 장치에 현재 노드되어 있는 페이지들의 집합이 뭐? 워킹셋입니다. 됐나? 쉽죠? 이런 거 암기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암기하려고 하면 써야 됩니다. 여기 나오려고 하네요. 그죠? CPU에 올라와 있는 페이지들의 집합 뭐? 워킹셋. 통과. 페이지 릴리즈가 재밌어요. 페이지 구제죠. 릴리즈. 석방, 페이지 구제 내지 석방, 릴리즈하는 석방이제. 과목 속에서 탈출시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다음 중 페이지 릴리즈를 빠르게 씌워버린 거. 암기 우야하는 그걸 내 말 잘 들어봐라. 이런 겁니다. 현재 메인 메모리에 1번, 2번, 3번, 4번 페이지가 있습니다. 근데 CPU는요. 이 중에서요. 1번 페이지는 열심히 사용하고 2번 페이지 열심히 3번 페이지는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궁궐에 궁녀들이 쫙 있어요. 1번 방에 이쁜이, 궁녀, 이쁜이, 궁녀, 무슨 궁녀들이 있죠. 궁녀들이 쭉, 임금이 5번 방에는 전혀 안 들어가. 이게 무슨 말이 이해되나? 페이지 릴리즈가 뭔지 알아요? 궁녀들이, 궁녀 알아? 궁궐에 다 임금 접대하는 그 예쁜 그 아름다운 여인들. 근데 이 임금이 5번 방에 한번 들어가야 되는데 5번 방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요. 한 번도. 그럼 5번 방에 궁녀가 그럼 뭐 궁녀가 와그 궁궐에 있노? 임금 얼굴 한 번 봐야 되는데 한 번도 못 보니까 우회돼요. 스스로 보따리 사들 궁궐을 빠져나와야 되지. 임금이 안 봐주는데. 그러니까 궁녀가 궁궐을 빠져나오는 게 뭐다? 페이지 릴리즈야. 됐나? 다시 이야기한다. 쉽다. 1번, 2번, 3번, 4번 페이지가 있는데 CPU는요.
예를 들면 다운 페이지는 자꾸 사용합니다. 가져와서 사용하고 가져와서 사용해. 3번 페이지는 죽어도 사용하네. 그럼 3번 페이지 스스로가 주기억 장치를 벗어나버리고 딴 걸 올리는 게 뭐다? 3번 페이지는 뭐가 됐다? 페이지 릴리즈를 시킵니다. 됐나? 요래 강의 듣는 거야. 이거 알고 문제 봐봐라. 장난이지. 다음 중 페이지 릴리즈를 바르게 하고 국력 이야기. 국력 이야기는 안 나온다, 문디야. 알겠나? 또 국력 이야기 안 나오면 답 없다. 지랄하고. 그러지 마라. 예. 됐죠? 이런 거 암기하는 거 아니야. 페이지 릴리즈 워킹셋입니다. 좋죠? 페이지 폴트, 페이지 릴리즈 워킹셋. 같이 한번 봐놓죠? 이런 거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절대로 암기하면 문제를 못 맞췄습니다. 근데 이거 강의를 해주면 딴 거 생각하다. 오늘 국을 생각 안 나. 문디. 통과. 내려갑니다. 자, 여러분, 페이징 알고리즘을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아주 중요하다. 운영체제 새로 합니다. 페이징 알고리즘이 뭐가? 아까 CPU가 요구하는 페이지를 현재 메모리에 있는 쓸데없는 페이지하고 교환하는 게 뭐라 했노? 페이징이라고. 그 방법이 뭐고? 페이징 알고리즘이죠. 알고리즘이 뭐고? 이 해결하는 방법, 교환하는 방법이죠. 방법, 알고리즘. 이 알고리즘은 크게 자, 랜덤 방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 아니야. 현재 메모리에 페이지가 1번, 2번, 3번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 기억 장치에는, 그죠? 보조 기억 장치에는 1번, 2번, 이렇게 막 쓰자. 예, 한번 봐봐요. 자, 시간이 어떻게 많이 있죠? 아직 1, 2, 3, 4, 5, 6개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를 다 CPU가 수행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현재 메모리에는 3개 페이지밖에 못 가지고 와. 이게 보조 기억 장치고, 이놈은 메인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CPU가 잘 보이나? 이래 있습니다. CPU가 쫙 가서요, 4번 페이지를 요구합니다. 그죠? 근데 가니까 뭐다? 4번 페이지가 없어. 그럼 이 중에 1번, 2번, 3번 중에 누군가를 선택해서 4번하고 바꾸는 게 뭐다? 페이징이고, 바꾸는 방법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4가지가 있대요. 그 바꾸는 방법이 뭐고? 페이지 알고리즘입니다. 됐나? 자, 그 중에서 랜덤은 뭡니까? 지멋대로 하는 방법. 잡히라! 로또 보고 왜 잡았다! 2번 잡혔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무식한 방법이에요. 이런 건 잘 안 씁니다. 비경제적이고 교환이 가능한 페이지 중에 멋대로 교환하는, 지멋대로. 눈 감고 탁 2번 잡혔네. 야, 2번, 4번하고 바꿔. 이거 별로 쓰지 않습니다. 자, 많이 쓰는 게 피퍼입니다. 피퍼 뭐다? first in, first out. 이게 무슨 뜻이에요? 현재 주기억 장치에 제일 먼저 올라왔는 놈을 교환 대상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면은 1번 페이지가 제일 먼저 올라왔다 하면 뭐다? 1번하고 4번하고 바꿔보면 무슨 방법으로 바꿨다? 피포 방법으로 바꿨습니다. 되겠나? 주기억 장치에 가장 오래 있었던 페이지, 즉 현재 1번, 2번, 3번 중 1번이 제일 먼저 올라왔으면 1번을 교환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쉽죠? 피포. 제일 먼저 메모리에 올라온 페이지를 교환 대상으로 삼는 것. 그 다음에 LRU 방법은 뭐냐? recently used 뭐야? 가장 최근에 부정이제 가장 적게 사용된 페이지를 교환 대상으로 쌉니다. 이게 뭐야? 최근에 가장 적게 쓰인 페이지를 제거, 교환 대상으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오래전에 사용된 페이지를 교체할. 이거는 시간 카운트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가장 오래전에 CPU가 사용을 하는데 이놈은 10분 전에 사용했고 10분 전에 하다 보니까 이놈은 15분 전에 사용했고 이놈은 5분 전에 사용했습니다. 그럼 몇 번을 교환 대상으로 삼을까요? 15분 전에 사용했던 2번. 되겠습니까? 2번을 교환 대상으로 삼는 게 뭐다? LRU입니다. 되겠어? 최근에 가장 적게 쓰인 페이지, 즉 가장 오래전에 사용된 페이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간 카운트를 가지고 어떤 놈을 시간을 카운트하는 거죠. 그죠? 쉽지? 예, 아주 쉬워요. 그럼 LFU는 뭡니까? Least Frequently Used. 사용 빈도제. 사용 빈도가 가장 적은 놈을 사용합니다. 즉, CPU는 1번 페이지를 5번 사용했고요. 2번 페이지를 10번 사용했고, 3번 페이지를 3번 사용했다. 그러면 LFU 방법으로 교환하면 몇 번이 교환 대상이 되노? 3번 페이지가 교환 대상이 되는 게 뭐다? LFU입니다. 그죠? 이놈은 빈도 카운트가 필요하겠습니다. 되겠나? 쉬워요. 아직 넘기지 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직접, 이거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적석 문제 한번 만들어보자. 아주 중요합니다. 적석 보너스 문제. 오늘의 보너스 문제. 아까 누가 맞췄노? 아까 병태 맞췄나? 보너스 문제. 이거 다 풀어봐라. 네, 적석 보너스 문제. 자, 이걸 해버릴까요? 이걸 해버립시다. 자, 이거 문제가, 요걸 가지고 할까요? 현재 주기억 장치에는 보조 기억 장치 6개의 페이지가 있고, 주기억 장치는 3개의 페이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CPU가 이제 어떤 페이지를 요구하겠죠. 자, 그러면은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내가 적석에서 문제 만든다? 여러분, 원래 이해를 잘했나 한번 보자. 자, CPU 요구 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요구 페이지.
CPU가 예를 들면 이제 1번을 요구했다 하고, 여러 번 할까? 4번을 요구했고요. 3번을 요구해. 내 멋대로 하는 거야. 2번을 요구했고, 5번을 요구했다. 이렇게. 그러면 현재 메모리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메인 메모리의 상황을 봐봐요. 자, 그런데 이거는 피포 방법으로 해볼까? 피포 방법으로. 자, 시험 문제에 나왔어. 이게 무슨 말이냐? 현재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CPU가 1번 페이지를 요구합니다. 그러면은 메모리 상황과 여러분들 페이지 폴더의 횟수. 시험에 나와요. 페이지 폴더가 어떻게 일어나나 한번 봅니다. 자, CPU가 1번 페이지를 요구했어요. 자, 현재 가보니까 메모리에 1, 2, 3이 있지. 페이지 폴더가 일어났나 안 일어났나? 있으니까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1번을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요구합니다. 4번을 요구하니까 가니까 페이지 폴더 일어났나? 일어났지? 현재 메모리에 4가 없죠. 그러니까 페이지 폴더가 일어났습니다. 페이지 폴더 횟수가 한번 일어났어요. 그럼 피포 방법으로 바꿔야 됩니다. 피포 방법 바꾸면 뭘 바꾸노? 오케이, 1번하고 4번하고 교체하죠. 그러면 메모리 상황이 어디 되노? 자, 1번은 들어가고 4번이 오고 2번, 3번은 그대로 있죠. 되겠나? 그 다음에 3번을 요구합니다. 3번을 요구하니까 가보니까 있나 없나? 있으니까 페이지 폴더 일어나죠. 수행을 합니다. 3번을 가져와서 CPU는.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요구합니다. 이거 참 2번 또? 요거 있네. 있으니까 페이지 폴더 일어나지 않고 역시 CPU는 가서 그냥 그대로 4번 있고 2번 있고 3번 2번을 가져와 사용하겠죠. 처리하겠죠. 그 다음에 5번 페이지를 CPU가 요구합니다. 요구하니까 5번이 없는 거죠. 여기 5번이 없지. 5번이 없으니까 페이지 폴더 일어나고 피폭으로 바꿨습니다. 뭘 바꿔요? 지금 뭐 바꿔요? 현재 4, 2, 3 중에 제일 먼저 올라와 있는 게 뭡니까? 2죠. 오케이. 2하고 뭐하고 바꾸노? 5하고 바꾸니까 최종 메모리 상황은 어떻게 된다? 4, 5, 3이 됨이죠. 페이지 폴더는 몇 번? 2번, 2번 일어났고 메모리 상황은 뭡니까? 4, 5, 3으로 끝나는 거죠. 이런 문제 좋습니다. 이런 문제가 응용 문제예요. 예? 응용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되겠나? 그래서 즉석 보너스 문제로 JJH가 출제자면 이런 문제죠. 이런 문제를 하나 알면 여러분들이 버추얼 메모리, 과연 이걸 잘 할 수 있느냐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 또 다시 문제집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되겠나, 병태야? 순자야? 보너스 문제. 요거는 못 맞췄죠, 우리 순자? 보너스. 예. 자, 요게 이제 정보처리 기사의 좋은 문제입니다. 이 정도 수준의 문제를 내야 되는데, 문디 같은 게 요즘은 이런 문제도 안 나와. 뭐 나오는지 알아? 다음 중 페이지 알고리즘이 아닌 것. 제목만 하면 기사가 완전 똥기사가 돼가지고, 기사식당이 택시기사보다 더 모한 기사가 돼가. 참, 국가가 문제고요. 이 나라가 어찌 될란고, 내가 이율곡이 아이가. 임금한테 그만큼 이야기, 아직도 못 알아듣습니다. 100만 양병스, 아까 이야기했잖아. IT 강국을 만들려고 내가 지금 국가 이야기해. 100만 양병스. IT 기술자 양성하라 카이 문제같이 클릭 잘 안 하던 인터넷 사용 인구만 많아져가지고 3,800만 명. 인터넷 사용 인구 많은 우리하고 쓰는 IT 강국이고, 거짓말만 하고, 하나도 강국 아닙니다. 기술 안 하면 하나도 없고, 게임 막 하고, 쇼핑 막 해서 하고, 이상한 짓 하고 이런 아들이 많지. 알겠나? IT 강국. 기능은, 여러분들, 기능이요, 선진국을 못 만들죠. 기술이죠. JJH와 함께하는 이 정보 처리 기사, 안타까운 게 많아요. 자, 통과. 오늘 내가 열받는 게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페이지 알고리즘, 됐죠? 근데 헷갈리는 게, 참고로, 스와핑 알고리즘도 있습니다. 이 스와핑은요, 표지 교환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에서 A방에, 예를 들면, A방에 들어있는 A 영역, A 메모리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B에 주고, B 메모리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A를 주려고 하면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컴퓨터에서는. 우리 사람은 가능해요. 내가 가진 거 니 주고, 네가 가진 거 내 주고 가능하지만 컴퓨터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A를 B로 주고 B를 A로 주려고 하면 무슨 기법? 스와핑 알고리즘을 구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 많이 나온다. 그래서 아까 페이징하고 헷갈리고 싶었어. 그래서 A를 B로 주고 B를 A에 주려고 하면 무슨 방? 임시방 C를 만들어 놓고요. C를 만들어 놓고 C 메모리를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B에 들어있는 놈을 C에 주고 비워야 돼, 방을. B 오면 A에 들어있는 걸 두 번째 갖다 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A가 갖다 줘서 비었으니까 아까 C에 가까이 있는 갖다 주면 뭐요? 막교환이 되는 겁니다. 그죠? 알겠나? 이걸 식으로 표현하는 뭐다? C는 B. 컴퓨터에서 C는 B. C와 B가 같다 하는 게 아니고 B에 들어있는 놈을 C로 집어넣으라 하는 게 대인문이다. 컴퓨터에서 여러분 C는 B 하는 게 C와 B가 같다 하는 게 아니다. 이 명령문은 뭐다? B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C로 집어넣으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뭐다? 이제 B는 A가 뭐 A에 들어있는 놈을 B에 집어넣어라 이 말이고, 그리고 이제 뭐야? A는 C는 C에 들어있는 놈을 A로 집어넣어라. 스와핑 알고리즘의 개념 뭐다?
칙칙칙 이거예요. 이 변수가 여기에 나오고 이 변수가 여기에 나오고 이 변수가 여기에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KOR 이꼬로 MAT. 그렇죠? MAT 이꼴 뭐? MAT 이꼴 EMP를 합시다. 그 다음에 EMP 이꼴 KOR. 요래 돼야만이 교환됩니다. 즉, KOR이라는 방에 들어있는 데이터 50과 MAT 방에 들어있는 70을 교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막 교환되나 안 되나? 안 되고 요런 알고리즘으로 구현해야 됩니다. 다시 알겠나? 요렇게 되나? 요렇게 요게 스와핑 알고리즘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스와핑. 자, 페이징하고 헷갈리지 마요. 페이징은 이렇게 스와핑이 아니죠. 바로 주기억 장치에 들어있는 건 바로 바꾸는 거고, 스와핑은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되겠어요? 요거는 실기시험에도 많이 나오죠? 페이징 알고리즘이요. 이렇게 빈칸을 비워놓을 수가 있습니다. 스와핑 알고리즘. 재밌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페이징 하면서 우리가 스와핑 정리를 했고요. 자, 여러분, 내가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한테 좋은 이야기도 뭐하고 이랬는데, 자, 오늘 메모리 이제 이야기 정리 잘 되죠. 그죠? 앞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메모리의 전반적인 이야기와 이제 주기억 장치, 보조 기억 장치 아주 중요한 게 했고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기타 메모리로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캐시 메모리, 그리고 버추얼 메모리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버추얼 메모리, 이 어려운 걸 너무나 쉽게 풀었죠? 그래서 여기에 나온 용어들 정리 잘하고요. 내가 앞 시간하고 오늘 좀 열받는데요. 내가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우리나라요, 이제 선진국 되는 길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IT 기술자 양성, 즉, 기술로 휴먼웨어를 실천해야 되죠. 휴먼웨어. 여러분 같은 젊은 학도들이요. 우리가 공무원 시험 중요합니다. 공무원 시험 치더라도 전 세계적인 공무원. 알겠나? 그리고 특히 이제 저 강의를 잘 듣고 정리 잘 해놓으면 앞으로 여러분 컴퓨터와 인터넷은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알겠나? 여러분 지금 학교 다닐 때 배우고 있는, 지금 공무원 학원에서 배우고 있는 이 과목들은 시험 맞추면 끝나지만 제2제자한테 듣는 이 과목들은 죽을 때까지 우리 여러분 살아가는데 바이블이 될 것입니다. 시시한 강의, 공무원 그냥 단순한 가산점 이런 강의가 아니다. 그거는 완벽하게 정리하고 여러분 요분기에요. 전공은 컴퓨터가 아니지만 저 강의 듣고요. 한번 여러분 IT 세계에 뛰들면은 정말 앞으로 여러분들 좋은 미래가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내가 늘 이야기한다. 인생 역전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좋은 대학 아닙니다.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전 세계 100위 안에도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사이트에서 여러분들 유학 가는 좋은 프로그램들 M2M 점프2 이런 것도 좋은 게 있습니다. 뭐 M2M 사이버 iEDU 우리 현재 M2M에서는요, M2M 사이버도 운영하지만 우리나라 최대의 교육 방송 iEDU.tv도 함께 운영합니다. 그 안에도요, 현재 M2M 사이버는 IT하고 IT 위주로 되어 있지만요, iEDU는 예고한다? 우리 회사 선전한다? iEDU는 약간 끝내줍니다. 가자! 인터넷 교육 세계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거기에는요, IT 강좌도 있지만 영어, 그리고 해외 유학 프로그램, 오케이. 완전 영화의 1관에는 IT가 상영되고 2관에는 유학, 3관에는 영어, 4관에는 공무원, 5관에는 경찰, 입시, 예? 대형, 초대형 사이트 개봉박두 커밍순 한 편의 영화 보는 것처럼 여러분을 맞이봐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M2M에서 많은 사이트를 운영 제작하지만 여러분한테 iEDU, 그 다음에 M2M 점프2 한번 써볼까? 광고 한번 하자. iEDU.tv 곧 개봉되고요. M2M 점프2는요. M2M 점프2.com은 오픈돼가지고 지금 합니다. 해외 휴먼웨어를 하고요.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M2M 사이버 그죠? 한번 여러분 자주 들어와서 보고요. 취업도 하고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휴먼웨어죠. 휴먼웨어. 이제 우리나라가 살 길은 여러분들 자동차 만들어 수출하고요. 예? 배 만들어 수출하고 반도체 만들어서 수출하고 이제까지는 되었지만 앞으로는요. 뭐 휴먼웨어 사람 수출을 해야 됩니다. 기술자 기술과 영으로 무정한 우리 제재치의 군단들 100만 양명설 양성에 전 세계로 보내가지고 우리가 휴먼웨어를 실천해야 된다니까요. 기술자를 휴먼웨어 아주 완성된 사람을 수출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빛내고 그 돈이 우리나라에 들어야만이 우리나라가 3만 불 4만 불 되지. 현재 정부에서요 별짓 다 해도 우리나라 선진국 될 길은 없어. 알겠나? 여러분 그 휴먼웨어에 여러분이 앞장서야 됩니다.
내가 오늘 왜 열받는지 알겠나?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6.25 때 이야기를 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대통령, 앞으로 국회의원들 여러분들 잘 뽑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간 리더자들의 마인드가 소프트웨어적으로 논리적으로 구현이 돼야 되겠죠. 과거처럼 전 장군이야 친구야 안 됩니다. 물리적인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 뽑아주세요. 예, 좋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인생 역전의 길은 몇 가지, 두 가지밖에 없다. 지금은 뭐가? 순자 맞네. 너떠복근. 하나는 뭐고? 기술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너떠복근 열심히 사세요. 그거 아니면은 기술. 이 두 가지 외에는 인생 역전의 길은 없습니다. 예? 블루오션이 기술의 세계다. 저 푸른 쪽빛 바다에 뛰어들어야 되지. 과거에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레드오션으로 갈 수는 없다는 그 이야기, 그 말씀. 그죠? 이태백. 여러분, 38선 4호정 5,6도를 해결해. 이태백 20대 태반이 백수고 38선 남자 나이 38대면은 선택의 기로였어야 되고 4호정 45세면 정년퇴직을 맞이하고 5,6도 56세의 회사에 개기면 영원한 도둑놈 취급받는 이 시대에 여러분 뭘로 캐길래? 알겠나? 통과. 그래서 이런 메시지 다시 한번 던져주고 이제 한번 들어가 봅니다. 그죠? 자, 스와핑 됐지? 아, 예, 이제는 이거 안 하네. 오브레이 가려. 뒤에 또 나오면, 오브레이는 뭡니까, 여러분들? 중첩 메모리예요. 오브레이는요, 역시 공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죠? 오브레이는 어떠냐? 이 메모리에 페이지들을 이렇게 중첩해서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해도 가능하거든? 번지 지정만 잘하면요. 이렇게 페이지들을 중첩해서 올려놓는 기능이 뭐다? 중첩 메모리고, 요거 역시 무슨 공간 문제를 해결합니다. 되겠나? 이렇게 알아놓고, 오브레이는 여러분들, 오브래핑은 뭐예요? 중첩으로 명령을 실행합니다. 시간 문제를 해결했어요. 오브랩은 뭐다? 이 시간 문제. 뒤에 나옵니다. 병렬 처리해서. 예를 들면, 원래는 명령어를 가져와서 명령어를 수행하고 이렇게 되거든. 첫 번째 명령을 가져와서 첫 번째 명령을 수행하고, 그러고 난 뒤에 두 번째 명령을 가져와서 두 번째 명령을 수행하고 이래야 되는데, 중첩 명령은 뭐냐? 첫 번째 명령을 수행하고 첫 번째 명령을 수행할 때 두 번째 명령을 가져와 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가져오는 거요. 그리고 여기 봐요. 중첩이죠. 이렇게 하는 게 오브랩. 요거는 뭐다? 명령어 수행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겁니다. 되겠나? 오브레이와 오브랩 정리를 잘 해놔야 되겠지? 좋습니다. 좋아요. 자, 넘어갑시다. 여러분, 스와핑까지. 자, 이제 메모리가 정리가 서서히 되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눈으로 보면 된다. 눈으로 살짝 눈 맞춤하면 됩니다. 자, 전원 공급 유무에 따라서 우리가 휘발성과 비휘발성은, 휘발성은 뭐고? 전원 공급이 끊기면은 그 메모리에 들어있던 정보가 모두 날아가 버리는 메모리. 이 대표적인 게 뭐다? 우리 여러분 가지고 있는 램, 반도체 램이죠. 반도체 메모리, 램이고, 비휘발성은 뭐, 전원이 끊겨도 그대로 정보가 남아있는 자기 코어 같은 거죠. 자기 코어, 또 롬에 들어있는 바이오스는 죽어도 안 날아가지. 참고로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읽은 후 내용 보존 유무에 따라, 즉, 파악해서 한번 메모리에 들어있는 내용을 리드하면은 그 내용이 없어져버리는 메모리. 이거 자기 코어예요. 자기 코어. 한번 봐주시고. 비파악성은 아무리 읽어도 딸지 않는 거. 내용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 그죠? 보조 기억 장치나 램이나 놈입니다. 되겠나? 요거 정리 아주 쉽죠. 그 다음, 뭐 이런 거는 간단하게 보는 거예요. 원리도 없지. 그 다음에 액세스 방식은 뭐예요? 메모리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접근, 리드 나이트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순차 접근 메모리, 이건 사음이죠. 순차 접근, 시퀀셜 액세스 메모리 해가지고 데이터를 리드 나이트 하는데 오직 순서대로 시행하는 거죠. 순차 처리. 순차 처리는 뭡니까? 주소 이용을 하지 않죠. 주소가 전혀 없고, 메모리에 이제 뭡니까? 1, 2, 3, 3개의 데이터가 있다면 1번 처리하고, 그 다음에 2번. 아주 순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소가 필요 없는 거죠. 주소가 없기 때문에 순차 처리밖에 할 수 없잖아요. 맞나요? 현재 여러분 집에 주소가 없으면 오픈 배달부가 순자집에 편지를 줄 때 의외되노. 여러분 동네에 가서 집집마다 다 확인해야 돼. 1번 집에 가서 순자집이가 아니네. 두 번째 순자가, 세 번째 집에 순자가 이렇게 이어져야 되지. 그래서 주소가 없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주소를 이용하지 않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을 순차 접근 메모리를 한단 말이에요. 블락빌로 처리하고 대표적인 게 테이프죠. 테이프. 이 사람 방식 다른 말로 시퀀셜 액세스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하는 거죠. 앞에서 배웠지? 이거 참고를 해주고요. 자, 램은 뭡니까? 랜덤에서 이미 접근 메모리. 이놈은 철저한 주소를 있죠. 주소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순차적 또는 비순차 처리 모두가 가능하고 주소를 이용하니까 내가 이 주소가 100번지에 있다 하면은 100번지를 가지고 싶으면 한 방에 가서 데이터 1을 가져오는 거. 그죠? 순차가 아니고 한 방에 내가 원하는 주소를 가져올 수 있는 게 램이죠.
여러분 집에 주소가 있기 때문에 588번지에 순자집에 가가지고 바로 편지를 넣고 가져오잖아요. 알겠나? 배를 몇 번 눌리노? 2번. 우편 배달부는 배를 2번 눌립니다. CPU는 메모리에 가서 CPU는 포스트맨이죠. 우편 배달부는 배를 2번 눌려. 어디서 많이 들었나? 1980년도 최초의 완전 승인 영화다. 포스트맨 찡찡.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보디 히터, 하몽, 무릎과 무릎 사이. 그거 아나 그때 그 시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거 보고 이제 정모식이 감독이 시작합니다. 뭐 산딸기 1, 2, 3 쫙. 그다음에 에마 정모식 감독도 시작하죠. 정모엽이라고. 그래서 에마 시리즈 쫙 통과. 미성년자 없죠. 예. 주소 이용. 자, 주기억 장치 램이고 디스크 램 방식이죠. DASD를 합니다. 아주 쉽고요. 자, 그다음에요. 댐 방식, 다이렉트 액세스 메모리, 다른 말로 컨텐츠 액세스 메모리, 내용 접근 메모리, 다른 말로 직접 접근 메모리. 이거는 뭐냐? 주소도 아니고 순차 처리도 아닙니다. 오로지 내가 원하는 내용의 일부를 키로하여 내용 전체에 접근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원하는 정보가 여기에 1, JJH, 90점, 80점 이렇게 합시다. 2, 성춘야 어떻고 저떻고, 3, 홍길도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내용 접근은 뭡니까? 내용 접근은 키, 학번을, 번호를 키로 해가지고 1번을 가지고 이 내용 일부를 가지고 이 전체를 가져오는 겁니다. 알겠나? 이거는 캄이에요. 컨텐츠. 내용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정보의 내용의 일부를 키로 해서 한 번에 접근하는 게 내용 접근이고 주소 개념은 없죠, 이거. 그래서 이거는 일부의 내용을 가지고 전체의 내용을 연관시킨다. associative, 연상시킨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말로 associative 메모리를 하죠. 연상 또는 다른 말로 연관 메모리, 연관 지어서 가져오는 거예요. 정보 검색이 가장 빠릅니다. 그죠? 가장 빠른 게 뭡니까? 여러분, 캄이 가장 빨라요. 그리고 램이고, 그 다음에 3이 제일 늦죠. 알아? 알겠나? 내용을 한 방에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연관 메모리인데, 실제 구현이 어렵습니다. 하드웨어 비용이 좀 많이 들고요. 비용이 많이 들고 기업 공간도 많이 차지합니다. 내용을 전부 다 담아놓은 테이블이 필요하니까 기업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 구현은 조금 어렵지만 이론적으로는 가장 데이터를 빨리 가져올 수 있는 접근 방식이 뭐다? 캄 또는 댐입니다. 알겠나? 쉽죠?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게 램이고, 그죠? 램. 그 다음에 테이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3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까? 그래서 여러분 다 됐어요. 이제 다 됐고, 이제까지 했는 거 종합 정리해 봅시다. 자, 기억장치를 분류해 보니까 크게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 특수기억장치고, 주기억장치는 반도체로 된 메모리와 요즘 많이 쓰는 거 자기 메모리, 즉 자기 코어. 반도체 메모리 램 다 했죠? 램 것은 다 배웠죠? 한번 살짝 봐주고요. 보조기억장치 생각납니까? 그렇지? 자기 테이프, 자기 디스크, 자기 드럼이고요. 특수 메모리, 연관, 캐시, 가상. 복수 모듈은 다음 시간에 합니다. 그죠? 그리고 레지스터가 뭐다? CPU 속의 임시 메모리. 그죠? 가장 빠른 게 뭐다? 레지스터죠. 레지스터고, 그 다음에 이제 빠른 것들이 뭡니까? 캄 같은 거. 캄 방식. 캄이나, 캄, 또 캐시. 같은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램 방식. 그 다음에 이제 3. 이렇게. 그러니까, 보조기억장치가 가장 늦고요. 그 다음에 주기억장치, 그 다음에 이제 특수 메모리,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앞 시간에 또 정리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메모리를 아주 시원하게 핵심 요약 완벽하게 속성으로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할 게 없더라. 어떤 문제가 나와도 부처님 손바닥, JJ치 손바닥, 여러분의 손바닥입니다.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오늘 장장 2시간 동안 메모리의 세계에서 JJ치와 뜨거운 가슴으로 여러분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자, 이제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고 내일 또 아주 재밌는 이야기 병렬 처리를 가지고 컴퓨터 구조의 마지막을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뜨거운 가슴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